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SK브로드밴드 ABC 방송 파워인터뷰에서는 우리 지역의 시장들 모시고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최대호 안양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ABC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이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첫 인사가 좀 무겁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렇죠? 네, 예, 시간 참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년의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로 살아오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었고 또 한편으로서 기쁨과 영광의 순간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장에서 시민들과 정말 많이 만났고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보람 있는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도 많이 보냈었는데요. 때론 시민들의 매서운 질책을 들으면서도 또 반성과 성찰을 많이 한 길을 가졌었고 또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시정을 발목 잡기도 하고 마타도식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일 길 없었습니다. 시장 취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전히 우리 안양 시민이 또 안양 시민 모두를 삶과 행복 지수로 높이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지난 2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다 떠오르시나 봐요. 네, 네. 예. 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 아마도 그 단체의 특성상 공약을 잘 실천했다 이렇게 평가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전국 22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공약을 잘 지켜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 상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12개 공약 사업 중에서 70개 사업, 즉 63%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약 사업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아마 제가 취임 임기 끝날 때쯤 되게 되면은 상당 분야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까,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어떤 개발 사업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시민참여위원회, 그리고 시민 원탁회의, 그리고 안양 행복 1번가 등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민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그런 어떤 그 도시 조성에 노력하였고요. 아울러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여성 안전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제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서 매달 상시 점검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는 네. 다른 시정 챙겨볼 게 많은데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른 일들은 챙겨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안양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이 아니고 시민의 민생 문제를 좀 챙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체 채취를 위한 4개 선별진료검사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의 그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전파 차단을 위해서 임시 격리 시설과 그리고 임시 안심 숙소를 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29일 바로 안양 생활권이죠.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와 함께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제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4개 시 행정구역은 비록 다르지만은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신속한 코로나19를 방역 활동을 하고 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잘했지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예.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예. 사실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지켜주셔야 될 수칙들이 있는데 예. 어렵게 무겁게 얘기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뭔가 출연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상 한번 보고 또 그러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 상대시설 가지 마! 사각지대 일기 신고해! 식사 대신 케이크 아웃! 나만의 QR코드 만들어! 자, 영상 봤고요. 네. 들렸습니다. 봤고요. 자, 연기도 하시네요, 이제. 예. 그거 좀 재밌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좀 뭔가 재미가 있고 또 재미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냥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시민들께서 재밌게 보시고 네. 내용은 재밌지만 사실 네.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 경제적으로도 사실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네.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 정부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좀 필요할 텐데 안양시는 어떻게 그 경제 활성화시키고 민생 안정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집어삼켰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경제 방역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 방역에도 올인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직접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개장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네. 또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총 30개여 사업에 무려 약 2,579억 원을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 민선 측에 출범하면서 청년 관련된 정책들 굉장히 많이 예. 얘기하셨어요. 뭐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네.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네. 그 사업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시민들이 제게 묻습니다. 최대호 시장의 가장 핵심 정책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청년 정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호 시장의 청년 정책이 성공하면 안양시의 미래 발전이 있겠지만은 최대호 시장의 청년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은 안양시는 대단히
어두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저는 청년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정책 서포터즈를 통해서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 우리가 100만 원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학자금 미상환에 따른 부실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국 최초 최대 금액인 2억 원을 4년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중금리가 약 2.3%입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2%를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은 0.3%만 부담하면 됩니다. 2억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이자는 60만 원, 월 5만 원이 되겠지요.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전월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우리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경제적 이익뿐이 아니고 집장만 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망한 청년 기업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정부의 투자자 신설을 통과했습니다. 청년 창업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3포니, 4포니 해서 M4 세대 말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구직을,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아이템과 열정만 있게 되면 창업해라. 나머지 정책 자금 물론이고 컨설팅이나 마케팅, 법률 지원까지 안양시가 열심히 지원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청년기업 100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 그리고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좀 정주하는 도시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 예. 이렇게 모토를 내거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 도시가 뭐야 이렇게들 네. 물으시거든요. 네. 좀 이게 난해하고 뭔지 이해가 잘 안 가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약간 가시적으로 볼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예. 도입해 보겠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안양시에서도 이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은 핵심 키워드는 세 개지 않습니까? 첫째는 시민, 두 번째 스마트, 세 번째 행복입니다. 저는 국민 주권 시대, 시민 주권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전한 이익이나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안양은 대표적인 굴뚝 산업 도시였습니다. 공업도시로서 기반도 닦여졌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안양에서 그 일터에서 삼터에서 꿈을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업도 공장도 많이 떠나가고 그야말로 배드 탄화가 됐습니다. 이제 안양은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있죠. 가장 작은 도시의 규모에 들고 있지요. 어찌 보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콤팩트한 도시입니다. 밀집 도시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안양 그만큼 콤팩트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미 많은 인프라 구축되어 있습니다만은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도시가 안양이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율자동차, 또 IoT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빅데이터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지요. 지금 AR, VR, XR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가 자율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딩할 수 있는 대표 도시로서의 자리매김할 날도 머지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것도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미래가 행복해지기 위함이겠지요. 저는 작년에 부탄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부탄입니다. 부탄에서는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하나 함에 있어서 이 가지치기를 함에 있어서 부탄의 국민들이 좀 더 행복일 것인지 덜 행복일 것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국민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안양 시민들이 좀 더 행복일 것인지 아니면 불행일 것인지를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 육심알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안양 시민 모두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정책 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결과까지도 그 성과까지도 온전히 시민들과 함께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그래서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게 GTX 신호선을 같이 공유하는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의 이 협치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군포시나 의왕시나 그리고 과천시도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쉬운 얘기입니다만은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는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 즉 경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그때 우리 인도권이 빠지게 됐었습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안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GTX 신호선이 인도권역에 정차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서 2019년 10월에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를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경제성이나 기술성이나 여러 가지 전환치장이 없다. 그리고 BC 투자 대비 이익도 훨씬 높은 1.05에서부터 시작해서 3.34까지 A안 B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치를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도권역에 정차하더라도 우리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나 군포시에서 그 걱정하는 표정 속도는 시속 1.6km로 대단히 그 미미한 수준이 불과하고요. 또 운행 시간도 단 54초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타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 54초밖에 증가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평촌역에서 인도권역까지는 오르막길이고요. 또 곡선 노선입니다. 과속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정차하다시피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섰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표정 속도는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GTX 신호선 인도권역에 정차함으로써 앞으로 4호선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권에서 동탄까지 그리고 올곳에서 판교까지 아마 이렇게 4개 노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걸 빠뜨리게 되면은 역사에 제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GTX 신호선 인도권역에 정차함으로써 정말 우리 경기도의 서남북권 그리고 안양, 의왕, 군포, 과천뿐이 아니고 인근 성남 그리고 수원 그다음에 과천 광명 그리고 안산 등에서도 인도권역에 오게 되면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열심히 찾아다니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다 해서 반드시 인도권역 정차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뛰고 또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만큼이나 중요한 안양시의 사업이 있잖아요. 박달 스마트밸리. 네. 좀 뒤처져 있는 만안구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사업이 될 텐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2018년 안양시장 취임 후에 우리 시 가장 역점 사업으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달 스마트밸리의 성공 그 사업을 위해서 2018년 10월에 전담부서를 마련했어요. 스마트 시티과를 마련해서 아마 그 국방부와 그리고 관계부서와 탄약대대와 함께 거의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 결과 지난 6월 중순쯤에는 국방부로부터 아마 본 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 수용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3일이었죠. 마남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박달동에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할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이 융복을 이루는 스마트밸리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주거와 K 아트 컬처가 중심이 된 복합문화밸리 그리고 스마트시티 조성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약 8조 원으로 추산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는 약 4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매듭을 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 도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찌감치 지정이 됐었는데 재지정 네. 됐습니까? 아닙니다.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민선 5기 시장 재직할 때 2011년이었지요. 처음으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 친화 도시로 최우수 기관도 선정이 되었고요. 또 2016년에 여성 친화 도시 2기로 지정되었고 2021년 내년이 되겠지 않습니까? 3기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 우리 친화 도시가 되게 되면은 정말 많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안전 기가 서비스라든지 여성 무인 택배 서비스 그리고 여성 안전 폴리스단 운영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 안전 폴리스 사업 중에서 스마트폰과 CCTV를 연결한 안전기가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협약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안양형 그야말로 안심기가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는데요. 여성 안전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미 평가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기대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양시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의 여성 안전은 물론이고 특히 요즘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성 안전을 위해서 안양 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저희가 민관 협력으로 설치하였고 또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 되더라도 물질적으로는 큰 혜택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여성 친화도시가 단계가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고 그리고 뭔가 평등한 이런 성평등 이런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받은 지하철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3기 여성 친화도시 지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2년 각오와 함께 시민들께 인사해 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원 덕분에 2년을 잘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할 일이 참 많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 빨라지기도 하고 마음도 급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2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상상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과 함께 스마트 행복시 안양을 만드는데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남은 2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던 일상들,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진 요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상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 마음만큼은 오래도록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